길을 가다가 가끔 길을 묻습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면 누군가는 이쪽으로 가라 하고 누군가는 저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두 길 모두 목적지는 같지만 그것으로 가는 길은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요. 살아가는 내내 서로가 가는 길은 제각각입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요. 가는 길은 다 똑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는 길 속에는 사람마다 다른 색깔의 고달픔과 행복의 모습이 다양하게 펼쳐지지요. 우리는 다양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져 스스로를 폐인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타인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외딴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범수입니다. 보고 싶다.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싶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8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반년 이상이 훌쩍 지나간 지금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잡다한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쉽고 그립고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뭐 사람 살아가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다지만 저는 유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볼 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문단 5집에 실려있는 시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시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이정우 시인의 은근히 스며들어야 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은근히 스며들어야 한다. 이정우. 은근히 스며들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면 그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듯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얕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처럼 경계를 벗어나려면 오늘을 지나야 한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강물은 흔들리고 있다. 훈풍이 불어오는 쪽으로 몸을 돌려야 한다. 찬 기운을 바짓가랑이 사이로 몰아내야 한다. 알면서도 익숙함에 길든 시간은 아직도 풍진 속에서 꽃을 시샘하는 피를 흘리고 떠오르든지 넘어가든지 삶의 경계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파도에 실려온 바람은 내 판리 들녘을 한바탕 흔들어 놓고 밀려가는 거품에 기대어 저만치 앞서고 있는데, 네, 그렇죠. 세월이나 계절이나 시간이나 날씨나 모든 것들이 은근히 스며들어야 편안하고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갑자기 친해지는 것보다는 은근히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친해지는 그런 관계가 오래 간다고도 합니다. 이정우 시인은 얼마 전까지 충남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다양한 시집 발간도 하셨습니다. 충남문학상도 수상하셨네요. 자, 다음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이종숙 시인의 자화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화상, 이종숙.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를 네 바퀴로 실어 나르던 나. 논두렁을 달리고 주소지를 안고 길을 찾고 주차장 끝 눈물의 담벼락 앞까지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달렸다. 그러다 속도 끝에서 조각난 바퀴는 하늘을 향해 멈춰서고 나의 시간도 잠시 숨을 고른다. 이제 나는 걸어간다. 버스에 기대고 들꽃 향기를 따라 천천히 조용히. 손을 놓고서야 하늘은 한껏 고요히 펼쳐지고 이제 나는 나라는 길을 걷는다. 이종숙 시인의 자화상, 본인의 어떤 그런 흔적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종숙 시인은 시인이시면서 낭송가이시기도 하죠. 문예 춘추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한국문인협회 세종특별시 지회 이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세종 시낭송예술인협회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임재한 시인의 시 한번 볼까요? 엄마꽃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꽃, 임재한. 분꽃에 코 박고 입맞춤한다. 어릴 적 엄마 품 냄새, 동동 구름의 향이다. 살포시 풍기는 향, 나를 유혹하는 향. 어린 시절 엄마 품 안길 때 그 냄새다. 나를 취하게 하는 분냄새. 엄마가 꽃 속에 사시는 걸까? 엄마가 꽃으로 오신 걸까? 나는 꽃에 파묻혀 포근한 엄마 품을 느껴본다. 따뜻하고 정 많았던 엄마가 오셨다. 어머니 향기 나는 몽골몽골한 봄꽃.
나를 반겨주는 봄꽃이 좋다. 엄마가 그리워진다. 엄마가 내 앞에 서 있다. 봄꽃을 통해서 엄마를 느껴보는 그런 시네요. 엄마 꽃이라고 하는 이 시는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는 참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살가운 정이 많이 느껴지고 또 엄마와의 그런 따뜻한 추억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임재한 시인은 세종시 향토 시인이시죠.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백수문학이나 세종문인협회에서도 활동을 하십니다. 다양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 전통문화인가요? 전통예술 그 풍물에도 저희가 깊으신 시인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장석춘 시인의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이유, 장석춘. 기차로 버스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의 시계대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걷고 또 걷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에라도 묻혀 날려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기에 언제쯤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운 그 얼굴과 함께 만들어 놓은 기억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쓸쓸한 저녁상 같은 마음은 오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석춘 시인은 문화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는 시인이신데요. 백수문학이나 세종시인협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세종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네요. 다양한 문학활동을 하시는 시인이십니다. 몇 편의 시를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은 참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이면 이런 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그분들의 시심을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후.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모를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람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네가 주고 간 이 지독한 그리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네가 주고 간 이 지독한 그리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전병철 시인의 동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전병철. 우리 함께 손 잡읍시다. 우리 함께 어깨 나란히 합시다. 우리 함께 평행선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고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혼자 앉아 고기를 먹어도 결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라도 서로의 마음엔 모두가 있답니다. 그러기에 답답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소서. 행복은 그저 주는 게 아니랍니다. 노력의 대가가 주는 보람입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오늘의 우리가 바라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있기에 우린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같이 간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 존재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잊어먹고 삽니다.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철 시인은 경남 진해 출생이시네요. 한국문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의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에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일화 시인의 이런 날이면 좋겠어 라는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날이면 좋겠어. 정일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렇고 그런 날이면 좋겠어. 어제 만난 너 오늘 만나고 오늘 만난 당신 내일도 보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아파하지 않고 시원한 시냇물 흐르는 바람처럼 100년이 이런 하루면 좋겠어. 참 짧지만 강렬한 희망을 뿜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기분 좋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 그런 날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희망이 가득 담겨있는 시 같습니다. 정일화 시인은 시와 의식으로 등단하셨고 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각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운 시일에 한번 좀 모시고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도 지금까지 못 지켜가지고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최달식 시인의 시 한번 볼까요? 달아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아. 최달식. 이 세상에 내가 온 건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어. 살고 싶어 사는 걸까? 아니면 살아 있으니 사는 걸까? 당신과 나 각자의 삶, 이 세상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야. 미련도 욕심도 모두 버리자.
오늘 이 시간이 있어 다행이지.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지에 감사해야 하고 세상사에 고마워하며 이 삶을 사는 거야. 알았지, 달아? 이 달아라는 시가 달에게 하는 이야기네요. 최다식 시인님께서 달을 보며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마음을 이렇게 달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다식 시인은 백수문학 회원이시고요. 한국문예협회 세종시 지회의 회원이시고 연기향교 유도 회원이시고 참 다양한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백수문학회에 아동문학을 공모를 받아서 시상을 하시는데 최다식 시인께서 기여를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분입니다. 자, 이어서 한상길 시인의 노가다의 문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노가다의 문, 한상길. 영글지 않은 언어들이 낮은 목소리로 깔리면 도적같이 열리는 노가다의 문. 추위에 잔뜩 웅크린 포크레인은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엎어져 있고 초승달 뜨는 날엔 낯선 월광곡을 연주하는 양 실려오는 운율도 꽃챙이처럼 날선 음성으로 골목 가득 차오른다. 매콤한 불티 하얗게 쏟아지는 새벽에 새벽을 열어 한술 따뜻한 국과 희망의 도시락 챙겨주었을 아내의 손이 낼름거리는 모닥불 속으로 고스란히 내려앉는 그들의 얼굴은 얼핏 보아도 흑빛이다. 명예퇴직이 유행병처럼 번지던 날 깨진 유리병 산화하듯 날카롭게 찢어지는 언어들이 골목 가득 채워지는가 싶더니 부도난 명태금 휴지 조각 되었다며 모닥불에 냅다 쳐박고 험악한 언어로 씨부렁대던 사내는 괜스레 아공이를 들쑤셔 그렁그렁한 눈물을 불티 속으로 힘없이 뿌리자 희뿌연 동력 하늘이 털썩 주저앉는다. 시뻘건 인걸불은 옹이를 달래며 사위어 가는데 아무도 지우지 않는 공사판 용어는 스팸 메일 쌓이듯 하고 휘돌아오는 초겨울 학풍은 기다렸다는 듯 투덜대는 거푸집을 남겨둔 채 차디찬 언어를 두릅 엮듯 매달고는 헐벗은 마음들이 사라져간 골목 끝으로 하루치의 눈칫밥을 썰어내던 노가다의 문은 그렇게 서서히 쥐 죽은 듯 닫히고 있었다. 노가다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 건설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참 이런 애환을 가지고 눈물겨운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엔 근로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됐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상길 시인은 충북 영동 출생이시고 세종시인협회 그 다음에 한국문협 세종시 지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또 몇 편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내용은 다른 시들입니다만 각각의 시들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맛, 또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느껴보고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이 됐었을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효신입니다. 추억은 사랑을 닮아.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아무리 그댈 달아나려 해봐도 한 뼘도 멀어지지 못해.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무게로 하루를 살아가죠. 어딜 보아도 온통 그대뿐이죠. 날 보던 눈빛이 자꾸 맘에 걸려서 다시 눈을 감고 그댈 지우려 하면 굳게 담은 입술이 떨려와 참았던 눈물이 흐르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어느 날 뒤돌아보다 그대가 나를 본다면 나 어떻게 하죠. 아무 말 못하는 나를 잘 알잖아요. 추억은 바람을 타고 언젠가 흩어질 텐데. 울어도 소리쳐봐도 모른 척 버리려 해도 잊지 못할 그 사람. 오늘도 기다려요. 나를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황우진 시인의 개미곡의 전사 읽어보겠습니다. 개미곡의 전사, 황우진. 1950년 7월 8일 포탄 터지는 소리, 고막을 찢는 총성, 죽음의 능선 전장터에 서다. 산이 무너지고 피아의 숨소리 멈춘 지 70여 년 세월. 낯선 하늘, 낯선 산천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청춘의 피화살을 묻어야 했던가. 빛바랜 사진 속 당신만 알고 있을까. 고적한 사냐에 진달래 피고 지고 초록의 새순이 돋아나고 고갯마루에 새겨진 늠름한 기상 청춘의 이름들 아직도 가슴 저리게 생생하구나. 고갯마루는 기억하리라. 청춘의 어깨에 불타는 눈매, 고향 땅 어머니가 부르던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 이 땅과 하늘은 영원히 기억하리. 네, 여기 세종시의 전동면에서 전이면 넘어가는 곳에 개미고개라고 하는 자그마한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가 6.25 때 격전지였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서 전사한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한창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국군 장병이 싸운 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연합군들이 거기서 전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미군들이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내려오는 그런 북한군들을 거기서 맞이해서 서로 치열한 교전이 있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격전지 기념하는
그런 자그마한 공원을 조성해 놨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많이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황우진 시인은 웅진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창조문학을 통해서 등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예협회 회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정수 시인의 강호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강호, 이정수. 깊은 산 구비마다 호랑이 울음소리, 천지를 호령하니 바람도 엎드리네. 눈빛은 별을 삼키고 세상을 꿰뚫는다. 어둠 속 숨죽이며 산천 같은 걸음으로 바람결 휘감으며 강산의 넋을 품네. 신령한 수호신이여 만구의 빛나리. 천년의 기상이여 웅운한 기질이여 넘실대는 등줄기 용맹한 몸짓으로 마구의 삿된 기운을 나볕하게 쫓노라. 이 강호라는 시, 강호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시조풍으로 쓰셨습니다. 3434 뭐 이런 운율에 읽다 보니까 그런 운율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정수 시인은 현재 세종시인협회 회장이시죠. 그리고 백수문학하고 한국문예협회 세종지치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정인이라는 시, 최해필 시인의 한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인, 최해필. 빈고 풍운 박명신, 상년사해 석청춘. 장부의기 망진사, 상제심정 기익진. 힘에 겨운 지난 세월, 어렵게 살아온 이 몸. 젊음이 귀한지라 많은 이와 어울리며 청운의 뜻을 품고 세상 풍파 견디었지. 언제나 고마운 정 용기 잃지 않았지요. 네, 위에 제가 읽어드린 거는 한시로 썼던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필 시인은 수필이고 한시를 능하게 쓰시나 봐요. 경주 건천 출생이시고 문학세계를 통해서 등단하셨는데 한국문예협회 세종특별자치시회 회원이시고 또 다양한 그런 문학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진입니다.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세종문단 5집의 특집으로 실려있는 김민정 시인의 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시인을 소개해드리자면 문학박사이신데요. 시조 시인이자 수필가이십니다. 1959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를 거쳐서 동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1981년 여성중앙 4월호에 시조 봄비를 발표하고 1983년 현대시조 제1회 지상백일장 대학생부에서 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립중등국어교사로 34년을 재직하셨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문협회 부이사장 겸 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며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이시고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이시고 한국여성문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시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로 읽어드릴 시는 불 꽂히고 싶은 읽어보겠습니다. 불 꽂히고 싶은 김민정. 비 내려도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씨 되어 언제든 어디서든 그대 향해 활활 타오를 가슴에 불인 걸 하나 간직하며 살고 싶은. 이렇게 좀 짧게 쓰셨습니다. 김민정 시인의 시는 좀 짧게 쓰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차를 끓이며. 시간들이 고여와서 잘박되며 잦아든다. 둥글게 물이 들어 와글대는 저녁창에 뉘인과 휘파람 소리 빛 찻잔을 올린다. 찻잔 속에 물이 끓는 그런 모습까지 연상이 되네요. 자, 이어서 보는 시는 찻잔 속의 바다입니다. 실선으로 뜨다가 점선으로 잠기다가 밀물이 되었다가 썰물이 되었다가 저 혼자 잠드는 바다 수평선이 부시다. 이어서 심포리 기찻길 한번 보겠습니다. 심포리 기찻길 김민정. 기찻길 아스라이 한 굽이씩 돌 때마다 아카시아 꽃 내음이 그날처럼 향기롭다. 아버지 뒷모습 같은 휘구버진 고향철길 돌이끼 곱게 갈아 손톱 끝에 물들이고 새로 깔린 자갈밭을 조아라 뛰어가면 지금도 내 이름 부르며 아버지가 서 계실까. 네, 아버지를 그리며 썼던 그런 시 같이 보입니다. 소녀적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있죠. 돌입기 곱게 깔아서 손톱에 물들이던 거 지금 저도 해봤는데 돌입기 갈아서 손톱에 이렇게 봉숭아 물들이듯이 하고 있다가 지우면 빨갛게 물이 들곤 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모래 울음을 찾아 김민정. 돈황 명사산에 모여 사는 바람이 있다. 잔향이 능선 위로 저미듯 스며들 때 발자국 남기지 않는 길목을 따라간다. 아랫역은 푹푹 빠져 발목이 다 잠겨도 바람이 다져놓은 언덕으로 오를수록 단단한 울음의 뼈가 문양으로 드러난다. 중국의 이런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소리가 참 특이하게 이렇게 모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간결한 시들로 이렇게 특징 있게 쓰시는 김민정 시인의 시 몇 편을 읽어봤습니다. 김민정 시인은 시조 시인이라서 그런지 짧은 시로 많은 울림을 주시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특집으로 실린 시를 읽으면서 김민정 시인의 시심을 감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김민정 시인의 이런 시심이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본인이 쓴 글을 잠깐 짧게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며 도덕도 아니다. 문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진이며 선이며 미이다. 문학은 인간다운 진실을 추구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착함을 추구하고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종교를 초월하고 철학을 초월하고 도덕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그것은 어느 것에도 속박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인의 표상, 자유정신의 표상이어야 한다. 종교, 철학, 도덕, 권력, 재력,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만이 어느 것에도 구애됨이 없고 어느 것에도 속박됨이 없는 자유로운 문학 정신이 나타날 것이며 문학다운 문학이 창작될 것이다. 내가 쓰는 한 편의 시 속에는 나의 모든 사유와 생활이 담겨 있을 것이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타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싶은 자유정신이 녹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허난설원의 작품보다도 황진이의 작품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황진이의 작품이 더 진솔하고 속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더 쉬운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도 모른다.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쉬운 언어로 쓰여 있다. 지금껏 그렇게 작품을 써왔지만 앞으로도 나는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품을 쓰려고 한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것들이 시인들이 갖는 생각이 거기에서 좀 만들어지는 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같이 더불어 해봅니다. 네, 오프닝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양한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시의 맛이 시인마다 참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길이겠지요. 사람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이런 다양함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발걸음입니다. 서로 다름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 속에서 시를 쓰는 안목도 넓어지는 것이고 시를 쓰는 실력도 향상되는 겁니다. 다른 시인의 시를 많이 읽는 요즘 제가 쓰는 시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새삼 느낍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욕심이 불끈거립니다.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꾸로 시를 쓰는 것이 두렵고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제 시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접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문단 5집에 실려있는 공모시 중에서 선정되신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같은 시인이지만 또 각자 쓰는 시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성시경 거리에서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